중국이 우리나라 섬을 몰래 사려고 하다가 최근 한국이 내놓은 전략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몇 해 전 중국이 서해의 독도 경률비열도를 몰래 매입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마치 독도처럼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무인도처럼 방치되던 경률비열도에 이러저러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졌지만 모두 뜬구름 잡는 계획이라는 지적만 나오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만 무성했던 서해 경률비열도에 한국 정부에서 주도하는 국가항만 사업이 드디어 본격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의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국가관리 연안항 예비지정 계획이 포함됐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률비열도가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의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 무인도처럼 방치되다시피 한 경률비열도가 해군이나 해경이 정박 가능한 항만시설과 어민들이 활용 가능한 정박시설들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항만시설이 새로 생기면서 어민들이 터전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거시설 또한 같이 공급될 가능성이 예상되는데요. 해수부 장관은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경률비열도가 해양영토 수호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피난항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곳이 된다고 말하며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되면 대형 선박 접안시설이 설치돼 불법 중국 어선 단속도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의 정식 명칭은 국가관리연안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표면적 목적은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의 주요한 지역에 조성하는 항만으로 기상 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 목적으로 하는 항만을 건설하여 어선들이나 자국 선박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항만 사업입니다. 경률비열도는 대형 선박이 접안할 만한 인구가 많은 섬이 아님에도 이렇게 국가전략 항만으로 추진되는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률비열도의 위치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지키는 방패와 같은 섬입니다. 바로 옆 평택당진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단지가 있을 뿐 아니라 주변으로 동탄, 화성, 평택, 당진, 서산에는 석유화학 산업, 철강 산업, 자동차 산업 같은 대한민국을 사실상 먹여 살리고 있는 산업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하고 What the hell is that?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엄청난 첨단 산업 규모에 감탄을 했는데요. 중국은 현재 자유진영의 세계와 엄청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어젠다가 반영되는 것으로 유명한 이코노미스트지 일러스트레이션 커버에서는 최근 한국과 관련된 커버 디자인이 새롭게 등장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항하는 7개 국가들의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과 함께 대한민국을 7개 그룹에 포함시켜 중국에 대항하는 연합체로 언급하며 미국의 파이브 아이즈나 G7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선진민주국가 7개국 연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중국과 미국 등 서방사회와의 대립구도를 과거 구소련과 미국의 대립구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러한 반중국연대에 참여하게 되면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국가로서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몇 해 전부터는 서해안의 여러 도서들의 공항 건설에 대한 사업들이 속속 진행 중이었는데요.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중국과 대한민국이 불미스러운 충돌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제1순위 타격 대상은 바로 대한민국 산업의 핵심인 평택에 위치한 S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의 해안선에서부터 안보시설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인 만큼 경률비열도의 안보적 가치는 점점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경률비열도 바로 인근에는 산업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산공군기지와 서울에서 평택으로 이전한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모두 미국의 해외 군사기지 중에 가장 중요한 기지입니다. 특히 캠프 험프리스는 미군의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여의도 면적의 5배 남짓인 14,677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미군과 군무원, 그들의 가족을 포함해 43,000명에서 최대 85,000명까지 수용하는 사실상 하나의 도시에 준하는 규모입니다. 이 때문에 경률비열도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평택미군기지, 오산미군기지,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한 S전자의 반도체 산업단지는
가상의 적국으로부터 제1순위 타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렬비열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중국에 의해 매각되었을 경우 중국의 영유권이 있는 섬이 될 뻔했다는 충격적인 분석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충격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으면 중국과의 국경이 충청남도 바로 앞바다가 돼서 주한미군 기지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시설들이 위중한 안보의 위협에 노출되고 또 서해 황금어장에 엄청난 숫자의 외국 어선이 침입했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규모가 작은 섬은 암초 등으로 분류돼서 영해나 영공의 기준이 되는 영토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서 독도 역시 국제적으로 섬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암초로 정의를 내리는 일부 국제기관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경렬비열도 역시 이러한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요. 구글 지도에서도 경렬비열도는 국적불명의 지명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경렬비열도로 하루속히 고쳐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서 계획대로 경렬비열도의 대대적인 항만 구축을 한다면 시료 지배를 통해서 국가안보와 주권에 매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별히 경렬비열도와 인접한 우리나라 제0순위 산업시설들과 안보시설을 지켜낼 수 있어 국가안보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렬비열도와 인접한 서해안의 주요 도시들은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인구 소멸 위험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경제연구소인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는 지난 2017년 세계에서 가장 1인당 소득이 높아질 도시들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1인당 GDP를 기준으로 꼽은 세계 7대 부자 도시의 서해 경렬비열도와 바로 인접한 경기도 화성시와 충남 아산시를 각각 4위, 5위에 선정하며 무려 2개의 도시가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는데요. 바로 각종 연구시설들과 대규모 산업단지 그리고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무역항구인 평택항과 인접한 도시들이라는 특징을 꼽았습니다. 세계 7대 도시의 마카오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선정되어서 동북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이 독보적인 부유한 국가로 떠오를 것으로 분석되는 것인데요. 경렬비열도와 인접한 서해안 일원이 인구가 소멸되어가며 성장의 동력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는 만큼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경렬비열도가 국가전략 항만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사업은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